안녕하세요. 호주 취업 전문 오즈커리어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백과사전. 지난 영상에서는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오른쪽 카드를 눌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호주에 도착했을 때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집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부동산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렌트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렌트하거나 소유한 집에 들어가 쉐어생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오신 분들은 보통 집을 구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렌트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더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집에 쉐어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를 할 경우에는 보통 6개월을 최소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컨 비자 취득이나 일터를 옮겨야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성상 힘들 수 있습니다. 꼭 비자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렌트 비용은 정말 비싸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세, 가스세, 인터넷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장난이 아니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래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거나 지인과 함께 렌트하기 때문에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렌트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리얼에스테이트.com을 이용하시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온라인으로 매물을 확인한 후에 해당 부동산에 연락해 실제 집을 방문해 살펴보는 인스펙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집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는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에도 사용하니 기억해두세요. 혹시라도 호주 부동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걱정된다면 한인부동산을 통해 렌트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렌트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낼 수 있는 쉐어입니다. 쉐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렌트를 하는 것에 비교해본다면 함께 사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호주에 도착했을 때 금방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쉐어의 경우에는 외국인 쉐어와 한인 쉐어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쉐어는 말 그대로 외국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고, 한인 쉐어는 한국인들과 지내는 하우스를 의미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쉐어의 장점은 영어를 공부하기 최고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한국인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도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장점들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다가 보니 영어만으로 소통하기에는 답답할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것에서 오는 미스커뮤니케이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접해야 한다는 사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인 쉐어는 어떨까요? 한인 쉐어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편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워킹홀리데이 생활 동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요. 또한 외국인 쉐어와 비교해서 한인 쉐어는 웬만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쌀이나 김치를 무료 제공해준다거나 전기세와 가스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둥 말이죠. 참, 외국인 쉐어 하우스에서 말을 못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인 쉐어에서는 전기세와 가스세를 쉐어하우스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인터넷 비용도 청구하죠. 반면 한인 쉐어는 이러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한인 쉐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니 반드시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라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삶의 양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고되거든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호주에 와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들과 함께 살고 한국어로만 소통을 하면 한국과 그렇게 다른 점은 없다는 점이죠. 본인이 반드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외국인 쉐어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인 쉐어를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쉐어하우스에 맞을지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셨다면 다음은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사이트로 가서 쉐어하우스를 구해봐야겠죠? 외국인 쉐어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사이트는 검트리와 플랫메이트입니다. 검트리는 호주에서 중고 판매부터 구인, 구직까지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티 사이트로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사이트입니다. 검트리를 통해서도 쉽게 쉐어하우스를 찾을 수 있지만 쉐어하우스만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원한다면 플랫메이트를 추천드립니다. 호주인부터 유학생, 워홀러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지역만 검색해도 다양한 쉐어하우스들이 나옵니다. 호주에서 쉐어하우스가 얼마나 일반적인지 알 수 있죠. 그럼 한인 쉐어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한인 쉐어는 지역별로 있는 대형 한인 커뮤니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NSW주와 시드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주 나라를 들 수 있겠고, 퀸즐랜드, 브리즈번 지역은 썬 퀸즐랜드, 썬 브리즈번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꼭 이런 웹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벼룩시장과 같은 페이스북 그룹,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손쉽게 쉐어하우스 광고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쉐어하우스 광고를 보고 직접 방을 보기 위해 연락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방을 보는 것을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스펙션을 진행하려면 호주집, 방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간단하게 쉐어하우스의 방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방이자 안쪽에 화장실 딸려있는 방을 마스터룸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룸의 장점은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혼자서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점을 들 수 있죠.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작은 방을 세컨룸이라고 합니다. 세컨룸 말고 다른 작은 방이 있다면 서드룸이라고 부릅니다. 세컨룸과 서드룸의 경우 화장실이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다른 사람들과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거실 혹은 다른 장소에 인위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벽을 세워 가벽으로 둘러싸인 방을 스터디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방음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스터디룸부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방음도 안 되고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거실 쉐어입니다. 거실에 옷장이나 커튼 등을 이용해 한 곳을 가려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거실 쉐어 또한 방음이 안 되고 개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세컨룸과 마스터룸이 클 경우에는 안에 침대를 2개 혹은 3개 정도 넣어놓고 2인 1실, 3인 1실로 사용하기도 하니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백과사전에서 호주 와서 가장 처음에 필요한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오즈커리어로 연락주세요.